그 다음에 누구를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정환을 해야 돼. 방정환을 하려고 했는데 방정환의 그 묘비 글씨를 써준 분이 이 오세창이야. 그 위창 오세창도 여기에 누워 계셔요. 그래서 이분 먼저 얘기하고 방정환에 얽힌 인물이 또 엄청 많은데 그 인물이 다 여기 마무리에 또 누워 있어. 그래갖고 그렇게 오세창 먼저 하겠습니다. 이 오세창의 묘에 저희가 가봤더니 멋있게 이렇게 소나무가 팔을 이렇게 쫙 뻗치고 마치 보호하듯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긴 한데 그게 풍수상으로는 묘 주변에는 나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베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냅둬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위창 오세창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근데 사실 역사 공부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인물. 그래서 이제 이 오세창 선생님은 원래는 그 위에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양반 가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시대가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역관, 의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인 계급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낮아서 떨어져서 중인이 된 게 아니고 그 시대상으로는 더 급진적이고 뭐라 그러지? 더 많은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개화사상 이 아버지가 오세창의 아버지가 그 뭐 갑신정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후원해 줬던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갑신정변하면 좀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개화사상을 받아들인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마음을 뒀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역관이야. 20살 때 역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국어 능력이 이제 되게 뛰어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방문국 주사로 일해요. 방문국이 뭐냐 하면 이거 출판하는 곳이어가지고 방문국 주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신문의 기자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3.1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손병희를 만나게 되면서 손병희를 만나면서 천도교에 입문하게 되고 그리고 천도교 대표로서 3.1운동 33인 중에 이제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도교의 그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만세보 이것도 같이 발행하는데 힘을 보태게 되고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중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변절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46년에 대한제국의 국세를 돌려받는 그 행사를 할 때 그 국세 받은 사람으로 이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라든지 또 뭐 김구 선생 돌아가실 때는 장의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시고 뭐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는 그런 평생을 살게 되시는데요. 장수하셨지 이분은. 90세, 그쵸? 거의 90세. 그래서 이분은 또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왜 중요하냐? 근역, 서화, 징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요. 이 근역이 우리나라를 뜻하잖아요. 무궁화가 있는 나라, 근역은 우리나라를 뜻합니다. 서화, 그 서예하고 그림, 글씨 이런 거에서 있는 사람들을 글을 다 모은 거야. 언제 때부터? 솔거 시대부터 솔거 때부터 모아가지고 추사김정희부터 그 다음에 이완용도 왜 글 엄청 명필이었다 했잖아요. 이완용 글씨까지 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글 좀 꽤나 쓴다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작품들에 대한 풍평과 그 기록들을 남겨놓은 근역 서화징이라는 이 책이 아주 그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위창 오세창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던 분이면서도 이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분은 누구냐면 고희동이라는 분인데 우리 저번에 북촌 가서 배웠잖아요. 이분이 그 휘문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그 휘문고 학생이었던 누구? 간송 전영필. 그래서 전영필이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셔, 뭐 형님 돌아가셔, 누구 돌아가셔, 다 돌아가시고 20대에 갑자기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갑자기 갑부가 됐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어디다가 썼다? 그렇죠. 이 고희동 선생님의 영향으로 이 오세창을 만나면서 드디어 이 사람 오세창이야. 드디어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그 돈과 그 가치를 일깨우는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또 고이동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지만 고이동이 또 고영희 그 정미 칠적 이 고영인데 그 사람의 조카잖아 고이동이가.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집안의 그 친일 정도가 아니지. 매국의 행태에 너무 이제 충격받고 가슴 아파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계속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본으로 가서 뭘 했다? 그림 공부를 했다. 이런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송 전영필, 오세참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써준 글이야. 시무장. 시무장은 또 누구의 집? 만해 한용운의 집. 만해 한용운의 묘가 어디 있게? 망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무장이라는 글을 직접 이제 오세참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만해 한용운 묘를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더니 충격받았어. 왜 본분이 두 개야? 부인이 있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스님인데 부인이 있었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둘이나 있었어요. 둘이나. 진짜요? 진짜지. 그럼 가짜게. 이렇게 무덤이 두 개여가지고 놀라시면 안 돼. 비석에 보면 만해 한용운 선생묘 부인 유씨 제우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 부인이 있다. 그래서 이 한용운은 원래 어렸을 때 이제 그 집안에서 짝을 맺어준 부인이 있었어. 그리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이 별로 사랑 없는 결혼이었던 거야. 첫째 부인과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 너무 홀대한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 두 분은 이제 나중에 북한에 가시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또 독립운동가들을 되게 이렇게 높이 평가해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좀 잘 이렇게 대우받고 그러고 사셨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섭섭함이 있겠죠.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이제 한용운 선생은 그거 대처승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원래 결혼 안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불교는. 근데 일본 불교는 대처승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이 불교를 일본화하기 위해서 다 결혼하라고 막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한용운 님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태어난 이상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억지로 누르면 더 안 좋다. 이래가지고 결혼도 하게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빌어먹고 사는 것보다 결혼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막 탄원서를 써가지고 대처승이 좋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독립운동 할 때도 보면 거리낌이 없잖아. 자기 생각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거야.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다 아실 거고 불교계를 대표해서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33인이 다 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또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이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되나 봐. 막 우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분이 어때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똥 받는 그 통을 그 사람들한테 확 부으면서 나라를 찾겠다고 그 민족 대표라는 놈들이 그까짓 거에 우느냐? 윤약한 놈들 말해서 막 똥을 막 퍼부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센 분이셨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의 시체를 거두지 않고 사람들이 다 있을 때 이분 딱 가가지고 이분이 다 그 시체 거둬가지고 장사 지내주고 두려울 것 없었다. 그리고 시무장은 북향으로 집을 지었다. 북향집에서 살 정도로 힘든 상황이셨고 그 총독부 건물을 보지 않는 거기서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살겠느냐 이러면서 냉골에서 사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방 한 해를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가보면 봉분이 두 개일 때 당황하지 말고 대처승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오늘 우리 너무 평소와 달리 문학소녀 감성으로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또 뿌리치고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맨날 시험에 그 님은 누구인가? 1번 뭐 연인, 2번 조국, 뭐 3번 뭐 이래가지고 막 나왔었다 맨날 시험에. 그렇습니다. 다들 가슴속에 님 하나 품으면서